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미디어는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의 선거 이슈를 제공하며 선거의 부정을 감시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문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 운동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면 광고가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미디어 선거 운동에는 방송 광고, 방송 연설, 경력 방송과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가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문자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죠. 과거에 비해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가 더욱 다양해진 것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선거별 유권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미디어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국선에서는 유권자의 84%가 이 미디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43%는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31%는 TV, 그리고 SNS를 활용한 유권자도 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은 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가 1위였죠. 선거 보도에 있어서 정책 공약보다 스포츠 경기처럼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마식 보도나 이념 검증, 또 색깔 검증에 치우친 보도, 사적 추문에 초점을 맞춘 인신 공격 등이 넘쳐나게 되는 부정적 선거 보도는 사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선거 보도에 지친 국민들은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고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선거 보도는 국민의 선거 참여를 저해하는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의 영향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포털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6%에 달하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포털의 뉴스가 여론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 시스템은 추천 알고리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클릭수라든지 열독률, 그리고 이제 뉴스 선호도 등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그 각 이용자마다 다르게 이제 배열을 해주는 것이죠.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뉴스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뉴스 검색 제휴 언론사가 전송한 기사를 포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차곡차곡 저장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뷰징 기사 등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순간 이 뉴스가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련성이라든지 속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뉴스 서비스는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을 가져옵니다. 필터 버블이란 포털이나 SNS의 알고리즘이 이용자 개인의 관심, 사회 이념, 정치 성향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용자와 반대되는 의견이나 관심 없는 내용은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포털은 후보자, 공약, 선거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정당 간 정책과 정보를 손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배치하기 때문에 제목만 훑어보는 경우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게 되거나 가벼운 단신만을 읽다 자세한 맥락을 놓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 위주의 뉴스 읽기로 선거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털 선거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선거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뉴스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 1위가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 문제를 다루는 채널은 일반 언론사보다도 더 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한 뉴스는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문제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선호에 맞는 유튜브 채널만을 골라보는 것이 확증 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증 편향은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미디어 이용자가 극단적인 편향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편향적인 뉴스 이용은 확증 편향을 가중시켜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에 대한 선호가 44%에 달하는 반면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에 대한 선호는 4%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할수록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소통과 정치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뉴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하죠. 언론사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언론사의 소유주, 광고주, 이용자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그 제목을 편집하던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언론사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선정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뉴스의 의제 설정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뉴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것이죠. 틀짓기 또는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 생각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디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디어는 현실을 구성한다.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해석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디어가 어떤 쪽을 강조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실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라는 사실에 대해 보도할 때 한 언론사는 복지 시행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하고 또 다른 언론사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계층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정보를 얻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능력입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This is a dangerous time. 가짜 뉴스 혹은 페이크 뉴스라는 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퍼지는 거짓되고 선정적인 정보로 2017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말인데요. 최근에는 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다 보니 오히려 그 정의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의미하는 허위 조작 정보, 소문, 루머, 유언비어, 오보, 풍자와 패러디처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오정보로 나눌 수 있죠. 여기에서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사가 아닌 웹사이트 등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근거 없는 주장 또는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가 범람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충분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알아내는 눈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허위 조작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여부를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누가 기자인지 또는 작성자인지 찾아보고 함께 게재된 사진과 보도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며 쉽게 믿기지 않는 사실이라면 다른 언론사는 또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카톡이나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많은 정당과 당원 그리고 후보자들이 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보도나 왜곡된 선거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탈당하지 않은 후보자를 탈당했다고 보도한 허위 보도, 또 제보만 듣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후보자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왜곡 보도 등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관위에서는 선거 관련 콘텐츠를 2분할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 보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보도를 제외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는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나 시도 선관위에서 처리합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조치합니다. 한편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와 시도 선관위는 개인이나 단체, 심지어 언론사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면 행정조치하거나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이원화된 체제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